일단 제가 뭐 개별적인 다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개별적인 1대1 교육이 아니면 답이 안 나오게끔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걸 그래서 이런 교육을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근데 일단 글 다시 올리는 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올린 글들도 리무진 프로포즈 이벤트 연출했어요 라고 올렸잖아요. 네. 그 리무진 프로포즈 혹은 리무진 아니면 프로포즈라는 키워드가 전부 다 공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목을 항상 짧고 굵고 강렬하게 임팩트 있게 올리셔야 되고요. 그 제목에는 내가 메인으로 어떤 키워드를 올릴 건지를 꼭 주력을 잘 써주시고 본문 내용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442 아직도 기억하시죠? 4번 네. 이미지 설명할 때 4번 마무리 이상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하는 마무리 때 꼭 내가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 2번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올리셔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좀 잘 올릴 수 있다는 부분 다시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 오늘은 제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다 거의 다 개인적인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지 않나요? 그럼 이제 하나의 이제 상품 나오네요. 하나의 상품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판매하시는 상품 뭐 있으시죠? 뭐 어떤 거 판매하시죠? 공기청정, 식물 공기청정기. 컨설팅. 식물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또 뭐 있으시죠? 다른 거 파시는 거? 컨설팅이요. 컨설팅을 판매하시나요? 네. 컨설팅 프로그램 합니다. 아, 컨설팅 프로그램. 다른 분 한 번만. 스포츠 의류. 예? 스포츠 의류. 스포츠 의류 판매하세요? EXR. 아 지금 판매하고 계세요? 저 EXR 좋아하는데. 아싸. 또 있잖아요. 나 좋아하는. 이미진 가전제품. 가전제품. 아 가전제품 정말 좋은 콘텐츠이면서도 경쟁이 심한. 이제 뭐 지금 나는 이제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블로그라는 걸 하나 만드셨어요. 근데 이 블로그는 어찌됐건 이제 개인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개인이 나는 식물 공기 청정기를 팔고 있다 라는 개념으로 블로그는 운영이 되지 않아요. 원래 취지는 이제 개인이 자유로운 일상을 올리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자유로운 일상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아,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뭐가 돼야 되냐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느낌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나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이거를 판매하고 있어. 나는 판매원이야 라는 느낌은 지금 여기 있는 사장님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사람이 본인들의 블로그를 들어왔을 때 아, 나는 식물 공기 청정기 하나만큼은 최고의 전문가다. 혹은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일가견이 있다. 뭐 스포츠 의류는 내가 최고. 가전제품 업계에서 나는 뭐 가장 좋은 제품을 저렴하고 싸게 사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느낌으로 일단 블로그 운영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라는 개념을 들어온다라는 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검색창에 일단 검색을 해보는 게 1번이에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했을 때. 그럼 네이버 블로그 검색창에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의류,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깅화, 뭐 아니면 뭐 발이 편한 조깅화,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파워링크들이 한 10개 정도 쭉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파워링크들을 이제 클릭을 해보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사려고 하는 조깅화의 편한 점이나 가격을 일단 많이 쑤셔보겠죠. 그랬을 때 자기가 어떤 상품을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일단 가격이 싼 곳들을 많이 클릭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싼 곳, 여기서 이제 이거를 사면 되겠어. 여기가 이제 제일 쌌다. 모든 걸 이제 다 따져봤을 때 여기가 이제 제일 싼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발이 편한 조깅화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고른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이 발이 편한 조깅화가 정말 발이 편안하냐? 안 하냐? 이거를 바로 지금 사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은 바로 사지 않고 이 블로그라는 부분을 통해서 리뷰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리뷰들을 되게 자유롭게 솔직하게 내가 이 신발을 탐스라는 이 신발을 신어봤더니 너무 편하고 너무 가볍고 그냥 일반 조깅화보다 발도 아프지 않고 막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들도 있고 혹은 뭐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원래 운동화는 270 사이즈를 신는데 탐즈는 신어봤더니 265 사이즈를 신어야 맞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확한 리뷰들이 그럼 나 이제 사이즈는 뭘 골라야 되고 뭘 골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 다시 파워링크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파워링크에 아까 1위부터 뭐 10위까지 광고를 했던 사람들의 순위가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1, 2, 3위 중에서 그때 당시에 클릭을 해서 내가 결정을 했던 부분은 세 번째에 있는 파워링크 사이트를 클릭을 해서 난 여기서 살 거라는 가격을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런 거를 보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를 분명히 또 클릭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3등으로 있던 파워링크의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의 클릭으로 인해서 충전이 돈이 다 되거나 혹은 이 사람이 돈을 조금 단가를 올려서 3등으로 올라가거나 하면 사이트는 일단 변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나는 이 3번에 있는 제목을 보느냐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사이트를 클릭을 했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은 제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세 번째를 클릭했으니까 세 번째를 클릭을 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여기 그 사람이 그대로 있다라면 정말 좋겠지만 순위가 바뀌었다면 이 사람은 돈은 빨려 나가는 거고 다른 사이트에서 이 신발은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이 연결고리를 내가 끊어버릴 수만 있으면 나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끔 이런 부분을 끊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요즘이 아니라 계속. 근데 이제 그런 걸 끊는 부분이 이 블로그를 들어왔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내 블로그는 전문가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믿고 넘어가게끔 그냥 하는 그냥 일반적인 나는 취미로 하는 블로거냐 믿었으면 나한테 사라 라고 하는 돈을 버는 블로그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내가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내 이름만 알리면 된다. 나 이거 보고 그냥 네가 이쪽 가서 사도 돼. 이런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내 물건을 사야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 여기에서 바로 나한테 전화가 오게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나한테 궁금하게 쪽지로 문의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항상 뭐 글을 남길 때 뭐 네이버 검색창에 뭐 스포츠의류 EXR을 치면 자 네이버 검색창으로 넘어가서 EXR을 칠 수 있게끔 만들든가. 자 그랬을 때 제가 그걸 말씀드렸어요. 사이트 등록하시라고. 아까도 뭐 우리 몬조 생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이트 등록 혹시 다 하셨나요? 제목은 정하셨어요. 근데 말했지만 네이버 검색창에 EXR을 검색하세요라는 이 EXR 이 제목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친절한 현우씨 혹은 친절한 블로그맨 혹은 뭐 아름드리 장터 혹은 각사마닷컴 뭐 블라인드 프라자 뭐 클린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거들이 뭐 더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했을 때 사이트가 제일 먼저 위에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남들이 쓰지 않는 제목을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사이트 등록을 했을 때 다른 파워링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제 사이트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블로그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난 이런 걸 파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전문가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네이버 검색창에 한번 쳐봐라. 그럼 네이버 검색창에 쳤더니 내 사이트가 나와서 들어갔더니 이런 파워링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파워링크는 네이버에 충전을 해서 돈이 얼마가 빠져나가더라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이 들이는 광고를 하고 있는 반면에 나는 사이트 등록 공짜로 할 수 있는 사이트 등록을 잘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검색해보라고 해서 검색을 했더니 사이트가 나와서 클릭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돈을 전혀 들이지 않는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제가 아까 나눠드렸던 그 해바랑 그 지금 청국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터넷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만이 가격을 조금씩 다운을 해서 팔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쪽에서 아예 인터넷 총판을 저한테 맡겼어요. 네가 여기 있는 제품들 인터넷으로는 그냥 팔아봐라. 근데 그쪽 거기는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냥 한정판 딱 어느 정도 수량만 딱 나오기 때문에 장을 담그는 게 그 정도 양이 있어서 판매를 하면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있는 수량은 내가 너한테 공수를 해줄 테니까 팔 수 있으면 네가 알아서 팔아봐. 대신 나한테 수익률은 얼마를 줄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런 해바랑 청국장, 뭐 된장, 고추장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아예 대놓고 팔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라는 이 메인 화면에 나중에 아름드리 장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제 계좌번호도 나와 있고요. 저한테 전화할 수 있는 고객 문의 전화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전화하기 싫은 분들은 나한테 쪽지로 문의 달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문만하게 제 얼굴 아예 걸어놓고 제 전화번호 다 남겨놓습니다. 그 여기에는 이제 제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다 올려놔요. 상품이 생길 때마다. 그랬을 때 그런 상품들이 뭐 지금 현재로서는 한 12개 정도 돼요. 한 이렇게끔 해서 이렇게 막 있거든요. 근데 그 12개가 제가 판매가 이루어지면 저한테 돈이 계속 입금이 됩니다. 저는 전화만 받고 주문을 받으면 그쪽에다 카톡으로 뭐뭐뭐 주소만 남겨주고 얼마 하고 주소 하면 그쪽에서 그냥 택배로 보내주고 저는 그냥 전화 받고 카톡하고 전화 받고 카톡하고 입금 받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장터를 만들어 놓고 이 블로그는 절대로 저는 방문자 수를 키우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원래 네이버 블로그라는 게 뭐 지수를 높인다 이런 개념인데 요즘에는 그 개념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제 초기에 블로그 운영을 했을 때에는 컨텐츠를 하루에 한 개씩 꾸준히 해서 뭐 한 달에 30개를 일기처럼 꾸준히 계속 쓰는 사람이 컨텐츠가 많이 올라가고 점수가 높아지고 이러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블로그 개설하고 글 처음에 한 개 딱 써서 그냥 상위 랭크 딱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지수가 요즘에는 그렇게끔 큰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혹시라도 블로그를 운영을 안 하셨다면 새로 아이디를 개설해서 내가 올리고 싶은 그 키워드를 너무 경쟁이 심하지 않은 그냥 중간 정도의 키워드를 442의 법칙으로 한번 꼭 올려보시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신기하게 1등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한 개 썼는데 글을. 아니면 뭐 한 1페이지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상품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그냥 진짜 홈페이지처럼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나머지 이제 저는 서브 블로그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서브 블로거들이 아까 뭐 명함에 보시면 내가 4개만 알려드렸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30개가 넘습니다. 블로그가. 근데 제 얼굴을 걸고 가는 건 딱 4개. 나머지 뭐 예를 들어 30개라면 더 이상이거든요. 나머지 26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를 찾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저를 오픈 안 하고 그냥 아예 아싸리 홍보용으로 이런 데다 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6개의 블로거는 저는 가명의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름드리 장터에서 뭐 산양산삼을 팔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럼 이 26명의 가명의 저를 닮은 블로거 26명은 이 산양산삼을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아름드리 장터라는 곳에서 산양산삼을 구매를 했다. 그래서 이 5포를 먹었더니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농담이었는데 너무 신경 쓰이네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올려서 너무 좋더라. 갑자기 5포리를 먹었더니 뭐 코피가 나갔고 명현 현상을 겪었다 나는. 그리고 나서 나는 1년째, 2년째 나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너무 좋더라.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블로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얘 진짜 가장 흔하게 속는 게 이거죠. 자, 어느 동네 가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거나 혹은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야, 여기 맛집 좀 찾아봐. 다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근데 가서 실망해본 경험 많죠.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걸요? 근데 그러면서 실망하시면서 검색 계속 합니까? 그러니까. 하죠. 네, 참 신기하게 나 다시는 이제 네이버에서 보고 안 가 해놓고는 또 검색해요. 그러니까 그런 속임수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6개 혹은 뭐 36개 더 만들면 40개, 50개도 만들 수 있고 100개도 만들 수 있는 저는 익명의 저를 저는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그냥 전문가예요. 그러면 다른 블로거들에서 나는 우와 나도 여기 한번 들어가서 산양산삼 먹어야지라고 딱 들어갔는데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거를 다 클릭을 해서 봤더니 아, 이 사람 정말 괜찮아. 내가 전화해볼 만해.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파워링크에서 본 사람들도 클릭을 하고 사이트에서 봐서 블로그로 들어왔을 때 막 예를 들어 나란 사람을 완벽하게 오픈하고 나의 프로필이 나와 있고 그리고 뭐 만약에 지금 내가 이게 뭐 패션, 옷을 판매하는 아까 EXR이었으니까 옷을 판매하는 거였다면 내가 만약에 내 악력이나 이런 내가 사진 같은 걸 걸어놨을 때 나의 뭐 라이프라든지 나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앙드레김? 우리나라에서는 패션 업계에서는 거장이었죠. 이분 패션쇼에 저는 그냥 놀러가서 이분 패션쇼 끝나고 옆에 잠깐 가서 아 죄송한데 사진 한 장만 찍을 수 있을까요? 안 찍어주시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럼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그런 사진 올려놓는 거예요. 저는 패션 블로거고 저는 앙드레김과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는 앙드레김과 아는 사이라고 포장할 수 있겠죠. 그냥 사진만 올려놔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우와 이 사람 멋진 블로그 운영하는데 우와 앙드레김도 안 해? 나 이 사람한테 옷을 사야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블로그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뭐 하나의 블로거를 만들어서 다른 지원 사격을 하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메인 전문가 블로거를 지금 키우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욕심을 내셔서 난 이거 판매하는 사람, 나 이거 판매하는 사람 이런 부분으로 가시면 실질적으로 믿음은 별로 없으시고요. 근데 초반에는 진짜 그냥 간단하게라도 블로그는 이쁘게 꾸민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내 물건이 정말 왜 좋은지 이걸 썼을 때 나는 어떤 효험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하나씩 하나씩 컨텐츠를 쌓아가세요. 그게 뭐 효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을 먹었을 때 어떤 실질적인 반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근데 하지만 초반이라고 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일단 쓰고 보자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초반에 뭘 하셔야 되냐면 글을 쓰는 것보다 카테고리를 정말 잘 나눠보세요. 나중에 그게 블로그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프롤로그로 운영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이걸로 운영을 하든 이걸로 운영을 하든 일단 카테고리가 잘 정해진 상태에서 컨텐츠가 쌓이면 나중에 블로그를 알았을 때 내가 블로그를 할지 혹은 프롤로그를 할지 선택을 했을 때 그걸 다시 정리하는 일이 없는데 그런 게 없이 카테고리도 없이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에 그냥
모든 막 100개, 200개, 300개의 글을 다 써놓으면 나중에 그거 나누기도 되게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블로그 잘한다는 분들은 프롤로그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메인 화면에 글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이쁘게 다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블로그 글을 올리면 글도 써야 되지만 사진도 올려야 되고 동영상도 올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많이 올리잖아요. 링크도 걸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프롤로그를 할 때 이 이미지 대표 이미지 선정 그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올리세요. 지금 당장 내 블로그가 만약에 지금 이런 블로그 박스가 이렇게 있다면 프롤로그를 운영을 하면 여기 메인 타이틀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프로필이 있으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프롤로그는 이렇게 컨텐츠들이 쌓이거든요. 이미지들이 하나씩. 그럼 메인 이미지 여기는 좀 대표될 수 있는 이미지가 크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조그만 이미지들이 이렇게끔 나와요. 이런 블로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또 다른 또 무슨 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렇게끔 됐을 때 이런 거 생각 이렇게 내가 나중에 이런 컨텐츠가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해도 뭐 한 20개 정도의 글이 되잖아요. 근데 20개에서 30개의 글이 쌓였을 때 프롤로그로 딱 바꿔놓으면 내가 이걸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처음 한 개 올릴 때부터 이미지를 선택을 잘 해놨다면 프롤로그로 나중에 딱 바꿨을 때 바꿔놓으면 굉장히 이쁜 화면이 나오는데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대표 이미지 또 뭐 그냥 보면은 어디는 이미지가 나왔다가 어디는 그냥 글이 나오고 막 자기 멋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수습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내가 처음에 그러니까 보면은 글을 올리시면 이제 이미지를 올리면 여기 이미지 내가 뭘 올렸다고 조그맣게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대표 이미지를. 그러니까 항상 메인으로 될 수 있는 이미지는 내가 뭐가 있으면 이쁘겠다라는 부분도 딱 놔두셔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내 블로그를 들어왔을 때 뭔가 엉성하면 그 사람은 절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거나 쪽지를 남기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아름드리 장터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부수입으로 저한테 뭘 팔아주세요 하면 여기다가 하나씩 컨텐츠를 올리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게 아니면 전 또 다른 블로그를 운영을 하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네이버에 친절한 블로그맨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끔 뭐 얘기하는 그런 컨텐츠 지금 이렇게 교육해드리는 내용들이 이 친절한 블로그맨에만 들어가시면 다 아예 거의 200% 300% 제 얘기를 다 오픈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전문가적인 느낌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제가 아까 서두에 이렇게 많은 분들 모아서 교육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저는 거의 대부분의 교육을 아까도 그때도 말했지만 1:1 교육 외에는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저는 그게 싫어서 그냥 아예 그분의 블로그를 그냥 보면서 아예 레이아웃을 다 잡아드리는 교육을 하거든요. 1:1로. 자 근데 그랬을 때 그런 교육이 저는 한 달에도 지금 이런 교육하는 거 말고도 한 달에도 최소 5번에서 최소 6번은 교육을 합니다. 이거 돈을 받아요. 유료 강의죠. 근데 친절한 블로그맨 블로그에 들어가서 제 블로그 교육란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제가 1:1 교육할 때 하는 내용들이 한 개도 빠짐없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한테 굳이 돈을 주고 1:1로 교육을 받느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글을 내가 정독하면 알아듣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1:1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여기다 다 오픈을 해놔도 사람들은 그거를 읽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 어찌됐건 저는 여기에 내 모든 거를 오픈해 놓고 나는 전문가다 라고 하면 저한테 문의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로도 돈을 벌 수가 있고 이제 친절한 현우씨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인은 맛집이에요. 맛집. 근데 저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혹시 제 블로그 보시고 맛집 가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아, 맞아. 네, 근데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제가 맛집이라고 소개한 친절한 한식 쳐보셔서 보셨을 때 가보시면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직도 문의가 많아요. 그냥 뭐 지금도 먹으러 많이 다니는데 진짜 뭐 특별한 날, 사람들 많은 모임이 있는 날, 이런 날에는 뭐라고 해야 돼? 회비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뭐 친구들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동창 뭐 혹은 뭐 회사 모임 여러 가지 모임에서 생색을 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모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갔던 맛집들이나 혹은 저한테 새로 들어오는 맛집들 혹은 제가 맛집 빨리 좀 사장님들이 와달라고 하는 그런 맛집들 중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제가 전화를 합니다. 모임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래서 어느 날 며칠 날 6명에서 한 7명 그쪽으로 모임을 가려고 한다. 저는 친절한 현우씨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약을 잡고 6명, 7명이 공짜로 그냥 먹고 제가 컨텐츠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모임이 없을 때에는 그냥 가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자 맛집은 내가 키워드를 선점을 내가 해놔야 됩니다. 근데 그 키워드 선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4사이는 계속 유지를 하시는데 맛집 키워드가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때도 말했지만 조금 우회를 해서 사당역 내가 맛있는 집을 갔다 사당역에 곱창 맛있는 집을 갔다면 사당역 맛집 키워드를 잡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곱창 맛있는 집을 먼저 잡으시고 사당역 맛집 추천 이런 키워드를 또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조금씩 우회하셔서 잡으셔서 방문자 수를 늘리시는 방향을 가시면 나중에는 컨텐츠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야 더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상품을 어떻게끔 내가 포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잘 하느냐. 블로그에는 습성을 잘 아셔야 돼요. 블로그는 절대로 뭘 사러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아요. 블로그로. 근데 저도 초반에는 되게 이걸로 힘든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홈페이지를 지금 이제 만들어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홈페이지를 오픈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카드 수수료 내는 게 싫어가지고. 왜냐면 계속 저랑 같이 일하는 형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같이 홍보를 해라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홈페이지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과연 저한테 얼마나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홈페이지를 뭐 파워링크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하지 않는 이상 저한테는 그렇게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아직 오픈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조금 더 커지면 홈페이지도 오픈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블로그로 홈페이지를 홍보를 또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블로그를 하면 되게 좋은 점이 지금 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일적으로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엮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아까 명함 드린 것도 웨딩카 쪽에 명함을 몇 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웨딩카를 제가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소위 브로커죠. 제가 연결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분 웨딩카 이쪽도 인터넷 총판을 아예 제가 맡은 거예요. 그냥 절대적으로 자기가 뛰면서 발품 파는 영업은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사람들은 제가 다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웨딩카 쪽으로 비수기라고 하는데도 하루에 뭐 그분 연락 오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하루에 이걸로 웨딩카 평균적으로 뭐 0개에서 1개라고 할게요. 넘겨드리는 게 웨딩카 소개.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넘겨드리는 게 아니라 웨딩카 몇 월 며칠날 제가 예약까지 아예 잡아버려요. 그런 식으로 0개에서 1개가 들어오는데 지금 얘가 여기에다가 1개를 컨텐츠를 더 넣은 거죠. 그게 뭐냐면 비보이 댄스팀. 홍대에서는 뭐 유명한 리얼크루라는 공연팀이 있어요. TV에도 자주 나오고 이런 팀이 있는데 얘네들을 제가 이용을 해서 이 웨딩카랑 플러스 사업을 하나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웨딩카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축가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요즘에는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서 축하 공연이라고도 많이 해서
결혼식 처음에 뭐 신랑 신부 입장하기 전에 되게 재밌게 분위기 한번 띄워주고 뭐 그런 부분들을 이 친구들하고 제가 같이 지금 준비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끔 해서 그런 영상을 지금 저 똑같은 비디오 카메라를 제가 들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그런 동영상하고 같이 지금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가격은 제가 알아서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만원, 얘네팀 30만원, 60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 한 7만원 나 받아야겠는데? 그럼 나 여기서 7만원 내가 붙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 60에서 내가 받는 돈이 5만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난 7만원 더 붙여서 팔아도 난 12만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초반에 나란 사람을 믿게끔만 만들어서 메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만 딱 생기시면, 그래서 이 하나가 나중에 메인이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고 사람들이 더 생겨나요. 이쪽으로 내가 뭘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그런 부분을 만드시려면 이 하나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도 지금 본인들이 이 블로그가 없다고 해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블로그가 이걸 하니까 돈을 좀 많이 벌더라, 이런 얘기는 듣고 나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없어도 사는 거니까 이거를 해서 잘 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아니면 아예 저처럼 좀 많이 알아, 블로그에 대해서 혹시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하나 메인을 두고 블로그 뭐 30개, 아이디 한 40개 가지고 내가 다른 걸 쏴버리든지. 진짜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집에 인터넷 IP를 한 10개 정도 갖고 있어요. 집에 인터넷 IP를. 인터넷을 10개를 설치를 해요. IP만. 이렇게 10개를 해서 10개로 내가 사람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조금은 더 확률이 더 높아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메인으로 2개. 제일 메인이, 저는 사실 뭐 각사마닷컴은 제 메인이 아니에요. 제 메인은 친절한 현우씨, 친절한 블로그맨. 그럼 이 2개는 그래도 IP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IP를 2개를 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IP 2개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고수에서 지금은 안 하는데, 고수까지만 되시면, 지금은 영웅이겠다. 영웅까지는 올라갔는데 고수까지만 올라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지식인이라는 게 제가 저번 교육 때 뭐 초등학생도 남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광고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인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블로그도 지식인도 처음에는 그냥 꾸준히 컨텐츠만 쌓으시는 부분이 욕심만 안 내시면 돼요. 자, 이거 지식인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게, 이게 지금 되게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IP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1개씩.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식인 열심히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자, 일단 먼저 블로그 포스팅을 합니다. 자, 그럼 블로그 포스팅 뭐 제목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내용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연동을 시키겠죠. 뭐 여기 소셜 네트워크 이쪽이시니까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아니면 뭐 미투데이. 자, 네이버 아래쪽에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 글 아래쪽에 신청하시면 내가 여기 글 올리면 다 여기도 뜨죠. 네. 그럼 이제 여기는 일단 올라가게끔 하고, 내가 블로그에 글을 올리게 되면 이제 지식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지식인에 넘어가서 아이디는 2개가 있어야겠죠. 자, 1개의 아이디로 컴퓨터로 먼저 들어가서, 자, 제목이 있으면 제목은 어차피 끝나는 거지만 제목을 물음표로 바꿉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뭐 프로포즈 이벤트 연출했어요. 이게 제목이었다면 지식인에서는 뭐가 돼야 되냐? 프로포즈 이벤트 연출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바뀌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럼 그런 식으로 지식인의 질문을 이 IP로 남깁니다. 그 다음에 이 IP로 남긴 부분에 대한 URL 주소를 내가 이제 답변 남길 부분의 ID 쪽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이 질문 남긴 URL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질문 남기면 그 URL 주소. 그 URL 주소를 복사해서 내가 이제 질문 답변을 할 아이디 쪽에 메일을 보내놓습니다. 그 다음 메일을 보내서 내가 만약에 질문을 컴퓨터로 했으면 이제 답변은 요즘 많이 누구나 다 쓰는 스마트폰.
자, 환경은 3G 환경 혹은 4G 환경으로 집에 있는 와이파이 걸어서 하시면 같은 IP니까 죽는 거겠죠. 그러니까 3G나 4G로 하면 IP가 틀려지죠. 그럼 이제 이걸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여기에 가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벤트 연출을 해주더라. 거기 가면 동영상도 있더라. 동영상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고 아래 링크 하나 걸어드립니다. 그리고 내 닉네임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럼 거기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뭐 홈페이지 뭐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네임카드. 자, 지식인을 하실 거면 이 네임카드부터 확실하게 딱 맞춰 놓고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답변을 남기면 그 아래쪽에 이렇게 네임카드가 뜨는데 그 네임카드를 클릭할 수 있게끔.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개씩만. 그러면 블로그도 컨텐츠 하루에 한 개 쌓이고 트위터, 페이스북, 위투데이도 컨텐츠 하나씩 쌓이고 지식인도 컨텐츠 하나씩 쌓이면서 뭐 초보에서 중수, 뭐 고수, 영웅, 뭐 식물신, 무슨 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자, 제가 왜 지식인 얘기를 왜 하냐면 영웅이 아닌 고수까지만 올라가면 지식인에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지필 지식이라고 노하우, 지식 노하우 이런 백과사전 이런 개념으로 이런 노하우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변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지식을 그냥 사전이나 이런 것처럼 지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답변이라는 개념으로 질문이 없는 거에 만약에 뭐 산양산삼의 효능 그 글을 그냥 읽을 수 있게끔 전문가가 남긴 거죠. 그런 식으로 고수만 되면 쓸 수 있어요. 지식인은. 난 소셜 네트워크 강의하는 사람인데 이 강의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럼 내 문제점 혼자 내가 나열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지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이제 뭐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끔 블로그하고 지식인을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컨텐츠를 꾸준히 쌓으신 분들은 이제 방문자 수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방문자 수가.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유용한 컨텐츠들을 많이 쌓았다면 팬클럽도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럼 그랬을 때 방문자 수도 많고 팬클럽도 많다면 이제 그리고 이게 최소 못해도 6개월 이상 계속 이렇게끔 방문자 수도 계속 올라가고 팬클럽도 계속 늘어가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지식인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뭘 만드셔야 되냐면 이제 카페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팬클럽이 방문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가입하시는 분들께 예를 들어서 뭐 1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뭘 준다든지 그런 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이벤트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하나에 뭐 사은품을 주더라도 여기에 나를 홍보할 수 있는 로고가 있으면 뿌릴 수 있겠죠. 그렇게끔 해서 이제 여기 이제 가입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카페는 등급이 있어요. 뭐 새싹, 무슨 나뭇가지 단계, 뭐 이런 단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보다 검색이 되기가 더 힘들어요. 이제 여기 가시면 이제 팬클럽들이 계속 가입을 해주고 이제 더욱이나 카페는 더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넣는 거죠. 블로그 글 올리고 지식인의 글 올린 다음에 답변해주고 마무리로 이 글을 카페에 다시 써주고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카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장미꽃까지 단계 뭐 이런 단계로 어느 정도 상승이 되면 이제 카페 글도 검색이 이제 사장님 글들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글은 블로그가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글은 카페 글이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글은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했는데 카페 글은 검색이 되는데 블로그 글은 메인에 검색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끔 해서 카페까지 이제 활성화가 되면 바이럴 마케팅은 네이버에서는 끝난 거예요. 돈을 들이지 않고 이제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모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나는 전혀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 지금 나는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 판매 금액 있죠.
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진짜 노동만 해서 죽어라고 내가 키보드질하고 사진 찍고 해갖고 올렸던 글로 인해서 나왔던 금액으로 이제는 홈페이지를 만드셔야 되고,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면 이게 잘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아까 말했던 파워링크, 네이버 파워링크라든지 혹은 뭐 오버추어, 이런 진짜 클릭당 과금 방식의 CPC 방식을 이제는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실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난 손해볼 게 없어요. 돈 안 들이는 광고에서 지금 돈 들어오거든요. 나 그 돈으로 나 이제 조금 더 나를 더 홍보할 거야. 왜냐면 난 이만큼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한번 클릭을 딱 했을 때 여기가 다 연결이 돼 있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 뭐 나를 믿을 수 있는 블로그 방문하기, 혹은 이 제품이 정말 의심스럽다면 카페 들어가기, 뭐 여지껏 샀던 사람들의 지식인 구매 사례 한번 보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이제 꾸미기 나름이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나 다른 홈페이지도 가봐야지라는 느낌을 이제 더 안 줄 수 있겠죠. 확실한 신뢰감. 그랬을 때는 이 사이트에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릭이 되더라도, 내가 만약에 클릭 한번 돼서 3,000원, 4,000원이 한번 나가더라도 내가 6만원짜리 하나 팔아서 만들어 3만원이 남았다. 그럼 나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홈페이지 만들어서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등한시하고, 나중에 홈페이지 다 만들고 파워링크 광고하면서 이거 같이 해야지, 그럼 거의 100%, 200%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 제품이 정말 누가 사도 누가 봐도 완벽한 제품, 경쟁 상대가 없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이 돌아가지 않고서는 답이 제대로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저 같은 경우에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양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 팔고 있다라는 메인이 없는 상태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진행을 했을 때에는 그냥 친목 도모고 그냥 내 취미고, 하지만 내가 메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같이 이용을 한다면 나는 이거를 확실하게 이용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나 그냥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저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8,900명 정도까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팔로잉 늘려주는 프로그램 애드온 지 안 한 지도 한 3개월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안 하고 가끔 한 2주에 한 번씩 들어가 봐도 저한테 신청하시는 분들이 최소 못해도 항상 들어가면 30명 정도씩은 있더라고요. 그럼 그냥 저는 계속 팔로잉만 눌러줘요. 근데 하지만 제가 판매하고 있는 글 올려서 트위터에 한번 딱 올리면 8,900명 중에 단 한 명만 나한테 와서 사줘도 나는 이득인 거예요. 근데 사주거든요. 안 사주진 않을 거예요. 8,000명이 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양념으로 둬야지, 이거를 메인으로 가서 난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나 페이스북에서 내가 이 제품 한번 팔아봐야지, 제 생각이지만 그 개념 하나만으로는 페이스북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짜 저는 이렇게끔 했거든요. 초반에 제가 이제 이런 거 전혀 몰랐을 때 제가 파워링크, 그때 당시에는 오버추어가 네이버에서 빠지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은 오버추어가 네이버에서 계약이 끝나서 지금은 파워링크가 맨 위로 올라왔잖아요. 예전에는 처음에 검색을 하면 파워링크는 두 번째 칸이었고 오버추어가 1번이었어요. 그래서 오버추어 쪽으로 먼저 광고가 나가고 그 다음에 파워링크는 막 이미지 넣을 수 있고 막 이렇게끔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학원, 컴퓨터 학원, 종로에서 컴퓨터 학원 영어, 그때 부장까지 하고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술 장사 시작을 한 건데, 이때 당시에 저는 이제 오버추어에 그때 맛을 들여갖고 다른 건 전혀 몰랐어요. 그냥 이것만, 광고는, 인터넷 광고는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한 3년 4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돈을 진짜 오버추어 쪽에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쏟아부어도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몇 천이 아니라 한 억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막 싸우고, 진짜 클릭당 과금 방식이니까 만약에 내가 1등으로 메인으로 계속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출근해서 봤더니 이게 만약에 10등으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1등권에 올라가 있는 애들이 다른 막 예를 들어 저는 뭐 IT뱅크라는 컴퓨터 학원이었는데 1등부터 5등이 갑자기 더 좋은 컴퓨터 학원이 장악을 해버린 거죠. 저희의 메인 경쟁 상대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쪽 애들 네이톤에서 야 PC방 가자. 그럼 한 10명 정도 선출해갖고 PC방 가서 아침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럼 쫙 돌아 그냥 한 10개면 10개면 20개면 20개 돌아다니면서 여기 5개만 클릭하고 다니는 거예요. 싹 다 PC방 돌아서 클릭하고 돈 주고 들어와서 검색해보면 얘들 싹 내려가 있고 그런 식으로 서로 막 싸워버린다. 근데 지금도 파워링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하나의 IP에서 클릭 5번 하면 막 경고 문구 뜨고. 근데 경고 문구 뜨는 거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냥 뜨게끔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클릭 방지 그리고 뭐 돈이 뭐 1시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간다고 막 문자 메시지 오고 막 지금 돈 위험하다. 아니면 10만 원 이상 빠져나가면은 막 갑자기 광고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 버리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가장 그래도 사장님들이 어차피 나는 내 걸 광고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는 발빠른 마케팅을 못 하겠고 인터넷 광고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의지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광고대. 얘들이 알아서 다 해줘요. 근데 얘들은 사장님들한테 잘한다고 칭찬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언제냐면 네이버 파워링크에 충전할 때예요. 그때 잘한다 해줘요. 클릭 많이 되고 돈 많이 넣고 클릭이 막 많이 되면 아 진짜 사장님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클릭하는 거 보십시오. 이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광고 대행사는 어차피 이게 클릭하면 처음에는 그냥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수수료를 받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를 너무 맹신하고 그쪽으로만 가신다면 실제로 도움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팅 뭐 지금 많이 시장이 죽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 제가 노후가 돼서 뭐 노후에 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 바이럴 마케팅이 죽을 것 같지는 않아서 딱 그때까지만 열심히 하고 전 노후에는 좀 편하게 좀 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시초는 저는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시는 분 몇 분 보면 어렵지만 카페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렵지만 카페가 되게 어렵거든요. 키우기도 진짜 까다롭고 예전에 지금 제가 아직도 안타까운 게 카페에 막 한 30만 명 막 되고 지금도 그거 저희 IT뱅크에서 어떤 다른 직원이 제가 정말 공들여서 3년 키웠던 그 카페를 그 친구가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돈에 눈이 멀어서 나오면서 난 이제 여기 이쪽 부분 오줌도 안 싼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카페를 되게 싸게 팔았어요. 그 사람한테. 지금 아직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카페가 운영이 좀 잘 되면 카페는 진짜 홈페이지처럼 공동구매하는 것도 상당히 쉽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카페를 이 정도면 해도 되겠다 싶을 때 블라인드를 당해서 지금 다시 심기일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들어 보려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가 잘 운영이 되고 팬이 있고 뭐 계속 방문자 수가 급증을 하고 급증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면 카페에서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내가 때릴 수 있는 지원 사격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카페에서 지금 공동구매 진행 중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뭐 난 죽어도 카페부터 열심히 해볼 거야 하면 카페부터 해보셔도 돼. 근데 카페를 하더라도 글 올리는 거는 그 기준점은 그렇게 틀리진 않아요. 카페도 블로그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카페는 등급이 상승을 해야지만 검색 순위에 반영이 돼요. 등급이 낮으면 아무리 잘 올리더라도 근데 블로그는 일단 초반에 올리더라도 그런 제한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 재밌게 하려면 블로그부터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한번 질문 혹시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홈페이지로 지금 블로그를 개설한 경우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메인을 전문가인데 내가 그냥 전문가 어떤 뭘 판매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전문가. 그거랑은 조금 배치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따로 대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라인드 프라자라고,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홈페이지처럼 아예 완전 개설을 해서 사이트도 하나 사서 블로그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예 아싸리 그냥 블로그가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막 이제 뭐 무료 방문 견적 신청도 있고, 뭐 그때 원조 생사님 말했던 것처럼 카드 결제도 거기서 이루어질 수도 있게끔 해놨고, 뭐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거기가 그냥 이제 아예 그분은 그냥 돌아버린 거죠. 전문가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나 그냥 홈페이지 운영하는 사람, 나 블라인드 판매해. 하지만 자신 있게 잘하고 있어. 우리 거 사면 좋아. 제가 홍보를 하는 거니까. 제 느낌은 이제 아예 그렇게 가거든요. 그냥 대놓고 어디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인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가격은 조금 우리가 비쌀 수도 있지만 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 정형화되어 있는 제품은 없어. 하지만 고객이 이거 이렇게끔 원한다라고 하면 그걸 난 만들 수 있어. 난 다른 데하고는 틀려.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내 자신감을 어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다, 나를 숨기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나를 그냥 아예 오픈하셔도 상관없고, 그냥 제가 말한 거는 초반에 컨텐츠를 키울 때 초반부터 나 홈페이지 하고 나 이거 판매하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보다는 초반에는 그냥 어느 정도 쌓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다라는 개념이지, 뭐 그걸 그렇게 하면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없어요. 질문. 네. 일단 예전에 블로그를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어떤 그런 소셜 이런 거 알기 전에 네. 하다가 요즘 와서 그거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거, 그러면 이제 조금의 해결점은 하나는 내가 메인으로 생각하고 그냥 혼자 했던 거를 버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사이드로 놓고, 그럼 앞으로 내가 추구하는 바를 다시 블로그로 만드는 게 좀. 아니 지금 갖고 있는 거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하고 카테고리 분류를 다시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가장 괜찮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부분은, 블로그는 어찌됐건 내 일상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만들 때 저는 어떤 식으로 가장 만드냐면, 만약에 메인이, 저는 메인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메인이 저는 여러 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인은 하나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를 오픈하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가장 처음 카테고리에 처음에 메인 프로필이 나오잖아요. 메인 프로필 나오고